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은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나 또 상담이 필요한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나와주셨고요.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요.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54살이고 결혼한 지는 27년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생활 한번 못 해보고 친정 부모님이 중매로 맺어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짧게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봤고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27년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늘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한테 정이 떨어진 계기는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줬고 경제권을 틀어쥐고는 제가 정말 어쩌다가 옷이라도 또 가방이라도 사게 되면 타박을 했고 처가 쪽에 용돈이라도 보내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장에서 제일 싼 것만 입고 다녔습니다. 제 생활이 창피해서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갔고 그러는 사이 이제 제 주변에 변변한 친구도 없네요. 그동안 사치는 생각도 못했고 사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건 남편이 돈 문제로 저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번 돈을 허투루 쓸까봐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나를 옥죄지 않았으면 하는 거였고 또 주변에 서로 믿고 다정한 부부들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반찬값까지 간섭하고 뭐 하나 사려면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고 자기한테 상의 없이 밥통 하나라도 바꾸면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술 마시고 좋은 옷 사 입고 밖에서 잘 먹고 다니니 오만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남편은 바람도 폈는데 제가 아는 것만 2번이고 아마 그보다 더 있었을 겁니다. 처음 알았을 때는 치가 떨렸고 부부싸움도 했지만 2번째부터는 애정이 없어 그랬는지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 각방을 쓰면서 애 2을 키웠습니다. 애들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더 이상은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애들 엄마로서 할 만큼 했으니 이혼해야겠다. 그랬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헤어질 거면 몸만 나가라고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도 어림도 없다고 큰 소리를 치네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남동생은 말립니다. 누나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이 나이에 혼자 살면 뭐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지금 나가면 식당 허드렛 일밖에 없는데 그냥 참고 살라고. 솔직히 저도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본 제가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면 숨이 턱 막히고 애정이나 연민은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네요.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도를 비롯해서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저에게 불리한 건가요? 법적으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전 사연 들으면서 참 좀 안타깝네요. 네네. 27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내내 어떤 의미로 보면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 남편의 반응이 이혼할 거면 몸만 또 나가라. 그러니까 돈과 연관되는 거로 또 이렇게 생채기를 줬다라는 게 네. 예, 참 서투른 부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 한마디가 참 나쁘네요. 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아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한 번 사는 건데 괴롭게 살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커가지고 그냥 박차고 나오되 이제 자식들이 좀 경제력이 되면 좀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서 요즘에는 50대도 한창 일하실 나이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직업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좀 살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을 나이 많을수록 살아야지. 서로 참고 나이 많을수록 안 살면 혼자 되면 얼마나 불쌍하냐면 여자도 불쌍고 남자도 불쌍한 거예요. 혼자 되면. 자식으로 그러면 어떡해? 난 자식 봐서 난 살아. 나도 그랬어. 나도 남편들이 바람피고 그러면 나 자식 보고 살아. 만약에 내 남편이 바람피거나 돈 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난 안 살아. 난 진짜 죽이 돼도 내가 벌어서라도 자식하고 살지. 뭐 남편 보고 살아? 내가 벌어서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헤어지면 자식들도 불쌍고 그렇잖아. 서로 그 이야기하고 살아야지. 그건 이제 남자가 그러면 잘 못하는 건데 못하지만은 살아야 돼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헤어지면 다 불쌍잖아. 여러 사람이. 내가 지금 이제 40년 다 됐거든. 결혼한 지. 근데 이래 상관 안 되지. 자체가 잘못됐어. 저는 정리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홀로 서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경제력인데 재산 분할 안 해줄까? 얼마나 깝깝했을까? 그런 남편하고 사느라고. 네, 그 주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혼 생활의 경력과 경험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의 반응들 속에서도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각자의 반응들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주부분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이슈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이죠. 예, 정말 현실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네. 이혼 얘기를 꺼낸 것도 참 미숙했어요. 가장 큰 카드를 남편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연민도 전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이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아내가 남편 눈에는 또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참 지나간 일이지만 참 많이 좀 안타깝고 미숙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쭉 한번 사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친정 부모님이 중매로 맺어진 남자가 결혼했어요. 네. 그럼 이제 중매로 만날 수도 있고 연애 결혼도 있는데 중매, 특히나 이렇게 중매로 만나신 분은 신혼부부 기간, 신혼생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하듯 신혼생활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정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그게 약간 생략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아하. 그리고 이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치사스럽게 돈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내로서는 애정도 없죠. 돈에 대해서도 감시하면서 제대로 안 썼다고 하고 좀 뭐 물건 제대로 사나 막 이런 거를 네네. 계속 체크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경제권을 다 맡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못 믿고 있구나. 그러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과연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27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고 뭐고 이분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둘의 어떤 관계 자체가 안정적으로 또 원만하게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이게 경제권 얘기가 나왔지만은 경제적인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 경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민감하고 아파서 더 얘기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예.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신뢰하고도 치명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이 어떤 의미로 보면 대단히 치사스럽고요. 예.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가장 맞아요. 예. 정말 타격을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들이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이 행복하게 더 사는 것인가. 근데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남동생도 아마 누나를 잘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죠?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고. 물론 이제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겠지만 네. 이혼을 제안하시는 입장에서 법적인 것도 한번 따져보셨어야죠. 네. 음. 제가 뭐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뭐 사실대로 규명을 하고 누가 착했느냐가 아니라 법정에서는 증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 사실 이런 부분도 아마 자기가 심정만 있을 뿐이지 아하.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라든지 예. 뭐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을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안 갖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나로서는 많이 상처를 받았고 서운했지만 그래서 법정에서 다툴 때 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죠?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벌써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신혼부부 이혼보다 황혼이혼, 네. 결혼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율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네네.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혼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27년간 살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를 그 성인으로서, 그러니까는 그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까지 했던 그 기간은 이미 끝났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분하고 앞으로도 27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명확성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 남편하고 앞으로 27년 이상을 사는데 이 사람하고 알콩달콩 뭐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정의예요. 그냥 그런 게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말든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산다 같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분 얘기대로 지나가다가 그 사이좋은 부부 보면 눈물이 난다는 아내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노 부부가 손잡고 가는 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공원에서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예.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걸 꼭 이번 기회에 꼭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어떤 두 분의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뒤로 하고 지금 아내분이 어쨌든 간 이혼을 생각해 왔고 어찌 보면 지금 수십 년 동안 꿈꿔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 오셨는데 뭐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계산도 잘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툭 던지셨어요, 지금. 이혼하겠다 나 이제. 그랬더니 비웃음이 돌아오면서 재산 다 놓고 나갈 준비돼 있으면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분 얘기일 뿐이고요. 네네네.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당연히 27년 동안 기여한 거에 50% 당연히 이분 그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기 뭐 자세히 때문에 안 알아봐가지고. 네, 알아보면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변호사하고 또 네네네. 상담해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검색이라도 해보셨으면 얘기가 좀 나왔을 법도 한데 그 얘기 듣고서 지금 또 네. 당황하신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불리한가요? 이랬는데 불리할 네. 건 없다고 보고요. 네네. 어차피 이제 이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방향대로 이제 가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재산 분할 뭐 해가지고 또 그 일부 또 이제 본인이 기여했던 부분들 27년 동안 읽어놨던 거 남편이 키우면서. 아니요, 남편이 벌었다 해서 다 남편 돈이 아니에요. 공동재산입니다. 네네네. 네, 그 이유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당당함을 가지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이 그 관계에 침착되어서 30년을 살아오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마저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아마 지금 이분도 그냥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지적받고 감시받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혼인지 재산 분할인지 그건 곁다리 문제고 네.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네네.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산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50대 50으로 봐주는 게 요즘 최근에 거의 판례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판결을 받고 남편이 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어허. 있으면서도 안 주고요. 빼돌리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분할할 재산마저 없는 경우는 더더욱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하는지 네네. 자녀들은 지금 학생인지 뭐 직업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차후의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 이혼인지 네. 재산 분할을 통한 돈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나의 행복한 삶인지 그걸 분명히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세요. 나 이렇게 계속 이제는 50대가 다 됐는데 아직도 허락받고 밥통하나도 못 사고 이런 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네. 원하는 것을 일단 요구를 하시고 남편이 순순히 들어주지는 않겠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전 이혼보다는 파업하세요. 주부로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건 이제 나 인생 더 이상 못하겠다.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럼 당연히 남편 생활비 안 주겠죠 또. 그럼 뭐 본인이 아르바이트라도 하시고 파트타임이라도 하셔서 그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당장 경제적인 대책도 없고 줄 것 같지도 않은 남편한테 소송부터 먼저 걸진 마시고 아하. 그 돈은 나를 쓰시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지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자문 구하시고요. 상담 받으시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여자분이 이 주부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지금 나한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할 건지 아주 모든 것이 좀 그럼요. 구체적이고 나를 위한 준비들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불만 같아요. 토로가 아니고 예, 투쟁이 예, 예, 아니고 예. 물론 결정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으면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부부싸움에 자녀들을 끌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부부의 결정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상태가 좀 이렇다. 엄마의 바람은 이렇다 하는 것도 자녀들하고 반드시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을 꿈꾸면서 이제 자녀 클 때만을 기다리는 그 얘기들 늘 예. 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자녀가 대학 크기만 가기만 해봐. 하면 예. 예, 그래서 그 대학 가기만 하면 이래가지고 이 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제 또 이혼 소송하고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직장도 없으셨고 또 직장 생활 또 결혼 전에도 별로 안 하시고 네네.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그 이 자리에 이제 또 나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또 결혼했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작 본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27년을. 네네. 그러니까는 이분은 더군다나 이제 50대하고 또 딱 맞물리는 게요. 여자가 느끼는 그 50대는요. 사실은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저 같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네. 어머 내가 50이 넘었네. 막 이런 생각이 네네네. 막 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크게 그렇죠. 와닿을까요, 그죠?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겁이 덜컥 나고 네.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집에만 이제 또 있으셨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 발 우선 지금 사회를 향해서 좀 이제 발을 좀 내딛으면서 네. 내가 그럼 앞으로 뭐를 하면서 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거에 대해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성적표예요. 내 인생의 성적표를 지금 50이 넘어서 딱 받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낙제 점수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성적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고 막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을 어느 정도 내가 확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내가 만약에 혼자 된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가까운 데 가가지고 또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뭐 네. 이제 수업 같은 것도 좀 한번 기웃기웃 거리면서 좀 관여도 좀 해보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단단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가족들 통해서 아이들 통해서 뭐 남편이 잘 돼서 뭐 이렇게 기쁨을 누리셨을 수가 있고요. 뭐 기분이 나빠도 남편 때문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애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결혼 전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은 그냥 남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신 거 외에는 나를 챙기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보완해 나가는 게 큰일이 될 것 같네요. 예.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나면 아마 또 조금씩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음이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